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했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딱 9월 달이고 네. 사실 저희 방송 때 그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9월 달은 전통적으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조금 증시가 출렁일 수 있는 약세장이었을 때가 많았다. 네, 뭐 기관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개인들은 약간 거래 뜸하고 이렇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예. 오늘이 이제 9월 이제 1일 미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노동절. 아, 노동절 연휴. 예. 오늘 그래서 미국 장은 안 열립니다. 안 네네. 열리고 미국의 휴가 시즌이 아마 요 노동절까지 해서 예. 딱 이제 월가에 선수들이 이제 딱 휴가 시즌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가을 장사 시작하는 그때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9월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늘 안 좋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미국 장이야 이제 나스닥이 한 2주 연속 이렇게 조금 부진해서 그렇지 8월 한 달 동안 그래도 미국 지수는 다 올랐고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했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S&P 500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4월 이후 4달 연속 상승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미국도 묘합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네. 뭔가 좀 불안불안해하는 약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잘 가고 있고 네. 우리는 8월 달에 이렇게 진짜 헛심만 썼죠. 지수만 봤을 때는. 네. 거기다가 아까 뭐 오프닝에서도 소개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주말 사이에 파악하신 내용이지만 알리바바가 저렇게 자체측 개발했다. 이거 뭐 심지어 제2의 딥시크 쇼크냐, 그죠? 네네. 미국에서 오픈 AI 그때 열풍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훨씬 더 싸게 해주면 하면서 나왔던 그런 것처럼 조금은 이 엔비디아의 이 독주 체제, 독점 체제에 언젠가는 경쟁자가 나타날 것 같았는데 네네. 이제 일단 알리바바라고 하는 아주 대어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뭐 비아디가 테슬라 잡아먹는다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중국 비아디가 진짜로 실제로 유럽 내에서는 거의 현기차 수준으로 잘 팔린대요. 잘 팔리고 예.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이제 조금 격동의 9월 참 아까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예. 굿모닝 마켓에서 아. 우리 저 PC를 갖다가 소개해 드릴 때 네. 8월이라고 했는데 발표가 8월이었을 네, 뿐이고 네, 그 7월. 자체는 7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아까 또 소개했던 일정 중에 4일 날 7월 무역 수지 그거는 맞습니다. 네네. 9월에 와서 7월 무역 수지를 발표하는 게 미국이고 네. 우리 같으면 7월 무역 수지 바로 8월 1일 날 9시에 땡 하면 바로 나오죠. 네. 대단한 날 아닙니까? 빠르죠. 통계 집계도 빠르고. 그러니까.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원래는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희가 전화 연결로 좀 대체한다라는 점을 시청자분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 대표님. 예. 제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좀 스케줄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화를 연결하게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그래요. 양해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옐로 카드입니다. 네네.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옛날에 한 서너 장 받았어요. 옐로 카드. 예. 아니 지금 저기 한번 뭡니까 이거 알리바바 얘기를 먼저 해주실까요? 아니면 시장 전체를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지난주 상황. 일단 알리바바가 조금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네네. 네네.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들이 뭐 얼마나 자주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간간히 발생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벌써 한 15년 정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패권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 패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술 패권이라든가 군사적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국가 경쟁력을 서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런 게임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특정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패권을 좀 더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될 겁니다. 사실은 그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알리바바 이슈가 나오기 전에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인텔에 89억 달러로
10% 지분 참여하는 문제도 막 불거지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그 범주에 속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일 거냐 호재로 받아들일 거냐. 사실 딥식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근데 결국은 시장 차원에서는 우리 같은 투자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호재로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어떤 관점에서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미국 기업의 예를 들면 반도체를 가지고 자체 칩을 생산한다. 네. 그럼 미국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서로 어떤 경쟁 관계 이런 식의 그런 게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투자가 더 계속이 될 거고 딥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인텔을 더 키운다든가 인텔에 버금가는 다른 어떤 TSMC를 조금 더 육성을 시킨다든가 하는 투자세라든가 이런 게 더 계속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누가 더 앞서거냐 뒤서거냐의 문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지만 거기서 어떤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효과는 시장에서는 결국은 전반적인 호재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만 봤을 때는 이거는 시장의 첫 반응도 그랬습니다만 엔비디아로서는 어떻게 보면 독점 체제가 깨지는 것이고 아무래도 또 숫자 측면에서도 앞으로 매출과 순이익 측면에서도 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지적이신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이질적인 답변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그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 어떤 기업들이 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산업의 초기화를 좀 완성을 시키고 어느 정도 독과점의 어떤 단계까지 딱 회사를 키웁니다. 어떤 산업이나 회사를 전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확고화가 딱 된 그 단계로 가게 되면 반독점법에 의해서 이 회사를 좀 쪼개거나 좀 나누거나 분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 생태계 자체를 쭉 이렇게 키워가는 이런 식의 산업 정책을 펴거든요, 미국이. 네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 투자하는 분들 저희도 일부 엔비디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 또는 경쟁 체제, 독점 체제가 무너지는 부분에 악재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쓰는 사람들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갖다가 이렇게 투자해서 사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가격 경쟁이 조금 낮아지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충영 대표님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9월달 네. 연준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맞나요? 예,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PC 나왔잖아요. PC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어려운데요. 예. PC가 분명히 헤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PC 물가 월별 상승률은 0.3에서 0.1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월간으로는. 근데 근원 PC가 연간으로 2.8이었던 게 2.9로 살짝 늘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저의 머릿속으로는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분명히 지난달 발표, 이번 달 발표 분명히 이 관세 물가 영향이 이제 시연이 되고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뜬단 말이죠. 네. 그런데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까지 상반기 이후에 5월까지는 5월 12일이 미중 그 1차 부과하는 거 딜레이 하자라는 거를 합의를 했었잖아요. 딜레이하기로. 네. 그 기점으로 그 신문 지상이라든가 기사들을 보면 5월부터 미국의 수입업자 회사들이 이 수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전에 선구매해놨던 재고도 다 소진이 되고 하면서 타이밍이 거기 맞물렸다는 거죠. 그래서 5월부터 6월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수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급망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고 그 물건들을 생산업자한테 넘긴 다음에 생산업자가 가공을 하던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 국내 공급망이 수입업자, 생산자, 소비자 이 공급망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짧은 기간으로 보면 5월에서 한 5월은 5월 12일 이후니까 영업일수로 한 10일 정도 될 테니까 빼더라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분명히 그건 기사에서 확인이 되는 문제니까요. 6, 7, 8
그러면 한 3달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8월 정도의 물가를 반영하는 9월 정도가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시기가 아닐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조금 외람되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저는 이제 7, 8월 정도가 네. 이제 물가가 본격적으로 시연이 되는 시기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뭐 제가 뭐 제대로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다시 고민을 하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그래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을 했을 거고 이게 짧으면 3개월 걸린다. 6, 7, 8 해서 8월 정도에 물가가 이제 소비자로 정가가 되는 네. 그래서 그걸 발표하는 9월 정도가 이 물가 상승이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공교롭게 9월 달이 FMC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객관적인 저의 판단으로는 9월 달에 분명히 헤드라인이라든가 물가 수치가 상승하는 거로 나오는 테고 FMC 위원들이 그 숫자를 로데이터를 분명히 보고를 받고 가지고 FMC에 참석을 할 텐데 물가를 그러면서도 정책 금리를 물가가 뜨는데도 인하시키는 이런 상황이 될까? 그분들이 기존에 취했던 입장하고도 좀 반대되는 스탠스일 텐데 예.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FMC 위원들 보드 멤버들의 어떤 구성원들 뭐 이런 이슈가 막 리사쿡 이슈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25bp 정도 인하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그러니까 동결할 가능성이 뭐 굳이 우리가 숫자로 따지자면 한 20, 30%에서 3, 40% 정도로 조금씩 올라가는 국면이 아닐까 뭐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세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관세가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차가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고민스럽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건이 생겼잖아요. 이른바 연방고등법원 2심에서 이거 안 네네. 된다. 네네. 이거 그동안 받았던 징수했던 관세까지 돌려줘라 정도까지 이렇게 판결이 나서 1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여기에 대해서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상고 즉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자까지 갔는데 네. 이거 지금 여기는 재판이라 해야 되나 법원의 심리를 해야 되나 빨리빨리 이루어지네요. 1심하고 2심 별로 텀도 안 길었고 대법원도 그러면 그렇게 길게 끌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좀 변수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인 변수일 수는 있겠지만 네. 한 3달 전인가도 이 이슈가 불거졌을 때 한번 그런 말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항소법원에서 이거 예. 일단 불법이야라고 하는 정확한 내용은 예. IEEPA라고 해서 국제 경제 비상권한법인가요? 맞아요. 그 예, 카트 때 생겼던 거. 예. 맞습니다. 예. 그거에 근거해서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거 법안이 예. 좀 그렇다. 그거에 예. 근거해서 부과한 네. 관세가 위법이라는 얘기고 네. 대신 10월 14일까지는 일단 이 체제를 유지해. 예. 위법인데 10월 14일까지는 두고 봐. 그러니까 관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일단 여지를 좀 준 것이죠. 판결을 할 때. 예. 그 10월 그렇다는 14일이 뭐길래요? 그게 그게 연방 어떤 기한이 모양입니다. 한두 달 정도 더 네네. 유예 기간을 두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예,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게 만약에 최종 대법원 가서 정말 이건 위법이야라고 해도 네. 그때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슈퍼 301조라든가 예. 무역법 232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의 별도의 조치 없이 그냥 근거 없이 150일 동안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든가 이런 숙관할 수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법안,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갑자기 완전히 없었던 백지화가 된다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또 대법원 쪽에서 보수 쪽이 더 많다면서요. 네, 제가 알기로도 그 보수 성향의 판사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아예 없었던 걸로 될까? 사실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설사 월스트 케이스 대법원에서 이건 위법이야라는 판결이 결국 나더라도 네. 무역법 232조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역법 301조라든가 이런
뭐 일시적으로 어떤 대통령령으로 관세를 유지 또는 부과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가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예. 거기다가 뭐 리사 쿡뿐만 아니라 방금 이렇게 저 RFK 주니어 그 보건복지부 장관 예. 모습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네.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 거기 수장까지 해임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쪽이 이제 결국 백신 갖고 부딪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내용으로 보세요? 이거는? 사실 제가 좀 깊이 팔로우업은 아직 안 네네. 했습니다만 네. 그 연초 이후에 예. 트럼프 어떤 대통령이든 정권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제 이 정권의 스탠스하고 조금 안 맞는 사람들 네. 이제 교체 작업 중인데 사실은 연초 이후부터 입각 이후에 그 법에서 보장된 임기가 남은 수장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뭐 그때도 한번 이런 표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워싱턴에서 야인 생활하실 때 각종 뭐 정치인들의 어떤 뭐 사주 내지는 뭐 이런 사주를 받았던지 어쨌든 그 워싱턴에서 이 야인 생활하실 때 이 법적으로 굉장히 괴롭혔던 로펌들이 꽤 있는데 네. 거기를 아주 정말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아하. 예. 여담이긴 한데요. 뭐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식의 일환이 아닌가 싶고 조금 확대해서 개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답변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트럼프가 지금 정말 진심으로 접근하는 모든 걸 다 진심으로 접근하고 있긴 한데 네. 이 약값이나 부분, 예. 이 제약 부분, 예. 의료 부분을 굉장히 진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각종 보고서나 뉴스나 뭐 SNS 이런 식의 그 소식들을 보면 접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두 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약값 의료비 굉장히 비싼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 신문 기자 그 특파원 분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트럼프가 만약에 이 얘기한 공언하고 있는 대로 미국의 약값 뭐 1,몇백 프로를 인하시킨다 뭐 이런 식의 공언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만약에 되면 3선, 4선도 가능할 거다. 그런 식의 특파원이 멘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약값 제약 부분은 전 세계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질병센터 그 이슈가 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갑자기 의료비 생각이 나네요. 네. 아니 근데 뭐 3선 4선 하려면은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80 우리 나이로 80이고 뭐 만으로 79세라는데 그 주말에 또 사망설까지 돌았어요. 트럼프 사망설까지. 루머잖아요, 루머. 뭐 루머로 끝나긴 네. 했습니다만 미국의 SNS에서 많이 올라왔던데. 뭐 트럼프 멍까지도 얘기 많이 나오고. 손등에 멍든 네. 것까지도. 손등멍. 예, 뭐 그렇게 됩니다만. 네. 근데 아니, 트럼프가 예. 얼마나 그렇게라도 썰이라도 돌리고 싶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로 꼬달픈 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금 풀이장에서 좀 안 좋은데 이 엔비디아하고 알리바바 이 이벤트는 우리 반도체 주에도 부정적일까요? 아무래도 좋은 영향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관세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가 네. 그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공장에다가 미국산 반도체를 제공할 때 예. 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면제됐던 그 알아서 해라고 했던 걸 면제를 폐지해 버렸던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미국 회사도 마찬가지니까 결국 좋은 소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포인트 아웃 할 수 있는 그 이슈 중에 하나는 예. 이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큰 패권 전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반도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텔의 지분 국가에서 지분 각조하는 문제, 또 중국에서는 아까 알리바바에서 자체칩 생산할 수 있도록 분명히 공산당이 지원을 했을 겁니다. 미국은 그런 식의 어떤 전기차라든가 어떤 그 업종별로 큰 회사들을 공산당에서 지원해서 일단 키워가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방금 미국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제공할 때 일단 승인 받고 해. 뭐 이런 것들이 다 인라인하는 어떤 조치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어떤 패권 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예. 큰 도도한 흐름의 하나의 조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표현드렸지만 좀 미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이 뭐 지분을 좀 가져간다든가 뭐 이런 이슈들은 산발적으로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예.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는. 네. 자, 이제 뭐 이제 9월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업종별로 미증시 흐름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8월 한 네. 달 제 기억으로는 좀 나스닥이라든지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이 약간 부진했던 것 같고 뭐 다우라든지 중소형주가 좀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지난주 전까지 괜찮았는데 일단 지난주는 조금 뭐 조정이 본격적으로 보였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료 보내드렸지만 그 업종별 성과를 한번 늘 보여드린 자료 보시면 빨강색이 이제 YTD란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 현재까지. 그리고 파란색을 보시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게 막 산재가 돼 있었는데 네. 지난 한 주는 금융 부분하고 에너지 그리고 이제 중소형 정도를 빼고 나머지가 다 큰 폭의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필수 소비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마이너스 2%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달러 기준으로 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원화로 환산을 하면 한 3, 4%, 한 3%대 육박하는 마이너스를 보였고 뭐 전통적인 이제 유가가 조금 올랐고 에너지는 한 2.46% 달러 기준으로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융이 올랐던 거는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잭슨홀타운 미팅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갑자기 훅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이 좀 좋았던. 예. 그리고 지난 한 주 거니까 이게 중소형주가 지금 플러스 0.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지만 방금 이정민 앵커님 언급해 주신 대로 8월 중에 이 중소형주가 지난주 중반으로 기억납니다. 후반으로 가면서 시장이 좀 빠져서 지금 파란색이 다 좀 마이너스 소폭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주 후반 한 수요일 목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중소형이 거의 한 5%, 6% 정도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러셀 2000이라든가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중소형주 ETF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수익을 좀 기록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때 산업재 15% 지금 상승하고 있고 통신 서비스 테크는 워낙 뭐 빅테크가 있는 업종이니까 12%, 14%이 정도면 연초 이후 그 4월 8일 날 굉장히 딥한 하락 이걸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나쁜 수익률은 아니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뭐 9월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하는데 네. 벌써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눈 뜨다 보면은 벌써 창밖에 그게 달라요. 공기요? 훤했는데 이제는 약간 해 좀 뜨는 시각이 해 뜨는 시간이 이제 늦어지면서 어둑어둑해서 가을은 가을인가 보다 싶어지는데 네. 자 이게 8, 9월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전통적으로 안 좋았고 이 네. 대표님도 조금은 그거 뭐 치고 나가는 장보다는 그거 할 거다 했는데 9월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시작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어떻게 할까 알겠나 그렇죠. 싶은 물론 생각은 그렇습니다. 듭니다만 예. 네네 그런데 9월 지난 한 주가 네. 9월 달을 좀 보여줬던 패턴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느낌이 듭니다. 지난 왜냐하면 한 주. 네 지난 한 주가요. 이 9월 달이 결국은 FMC 하나 남아 있는 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FMC가 18일, 16, 7, 8일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 이제 고용 보고서 다음 주에 또 발표가 되고 또 중순에 물가 같은 거 발표되고 이제 결국 그걸 보고 FMC가 최종 결정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용 보고서가 지난 거 5, 6월 달 25만 8천 건 감소했던 문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지금 시장에서는 한 7만 건에서 10만 건 사이 정도로 회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계속 관망하는 이런 이제 한 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주도 잭슨홀타운 전 그리고 전후에 PCE 발표 요 관망세 때문에 지난 한 주가 조금 흔들흔들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 치고 나가고 막 상승하는 장보다는 일단 관망세가 좀 지배하는 또 이익 실현성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 아까 모두의 두 분 오프닝 멘트 해주셨지만
9월달이 전통적으로 좀 가장 안 좋았던 네, 해입니다. 네, 지난 네. 40년 동안 평균을 보면 예.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해 주신 것 외에도 그 미국 법인세 납부 기간이 겹치고 또 9월달은 그 로시아 시아나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던 이 유대인들의 신년제가 또 걸립니다. 예, 겹치기 때문에 결코 9월달은 저도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걸 갖고 이렇게 막 맹신하진 않는데 9월달은 전통적으로 항상 안 좋았던 것들이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9월달은 조금 관망해야 되는 오히려 근데 또 그걸 오히려 공격적으로 판단하실 거라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뭐 저가 매수의 기회의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지금 0.7%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3,16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0.2% 내림세가 예상되죠. 795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8,700원. 다시 지금 이제 7만 원 선 아래로 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도 3%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26만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34만 8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0만 5천 원. HD 현대중공업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1만 8천 원이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0.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죠. 지금 호가는 89만 1천 원, KB금융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에 4.9% 반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2.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5만 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12만 1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가 1.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69만 원. 펩토론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30만 7,500원이고요. 에코프로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5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삼천당제약이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9만 3천 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7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HLB 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이벨바이오는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가 9만 1,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장카드는 7분가량 남았는데 오늘도 지금 일단은 반도체 쪽 섹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떨어졌고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알리바바가 엔비디아를 대체할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글쎄요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뭐 단기금리는 괜찮은데 이제 중장기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서 커브는 이게 좀 가팔라지고 있고 예. 뭐 우리가 여기까지도 신경 써야 되나 싶은 재료긴 합니다만 프랑스 무슨 뭐 신임 투표가 조만간에 있다는데 그거 하고 그리고 9월 3일이 아마 중국 전성일이죠. 예. 내일 모레가 되는데 그 전후해서 또 어떤 국제 정세 관련한 뉴스가 또 나올란지 소장님 말씀 주신 김에 지금 그 국채 수익률 그 예.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지금 저희 화면에 스티프닝이라고 나오고 네, 있는데 네, 네. 요거 장단기 금리 얘기잖아요. 요거 그렇죠.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예. 그러니 이제 일드 커브라 해서 수익률 곡선이라고 해서 쭉 네. 이렇게 늘 이렇게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고 그래 하는데 뭐 X축을 갖다가 뭐 1개월물, 3개월물, 1년 뭐 쭉 해서 뒤로 갈수록 장기 그다음에 Y축을 갖다가 그 수익률 즉 금리를 네. 갖다가 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단기 금리가 낮아야 되고 그 장기물 장기 높죠. 금리가 높은 게 예. 우리의 상식입니다. 예. 그래야 뭐 금융기관들이 다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하고 할 때 네. 남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 점들을 갖다 이렇게 연결하면 선이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이렇게 장기로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동안에 네. 워낙에 코로나 이후 뭐 네. 이런 식으로 돈 많이 불리고 하는 와중에 좀 낮아졌잖아요. 특히 예. QE 같은 게 예. 10년물 이런 거 네네. 갖다가 막 중앙은행들이 사들이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네. 수익률은 낮아지다 보니 단기가 장기보다 높거나 예. 뭐 그때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 네. 했고 같이 올라가더라도
단기가 내려오고 장기가 올라가고 이런 식이면 가팔라지는 거죠. 스티프닝. 예. 반면에 이제 단기는 올라가고 장기는 덜 올라가거나 네. 내려가면은 평평해진다는 네. 플래트닝 뭐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해서 또 배팅해서 트레이딩을 많이들 하고 있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최근 들어서 자꾸 스티프닝 하는 네. 이유는 연준이 금리 내릴 거야 하니까 예. 2년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지는데 단기물이, 예. 네.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괜찮아? 뭐 이런 것들 걱정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장기를 올리면서 자꾸 이제 스티프닝이 가속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아, 확실히 예. 쉽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설명 잘한 거네. 엄청 잘하신 거죠. 왜냐면 이게 스티프닝이라고 이게 또 나오면은 이게 뭐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또 이해를 하시지만 또 예, 처음 보시면 또 약간 그렇죠. 어려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요즘 제가 짐작키로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이렇게 공부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죠. 스마트 예. 하시죠. 어느 나라가 그렇게 무슨 뭐 FMC건 잭슨홀 연설이건 파월 연설 듣겠다고 동시통역까지 해가면서 막 예? 밤에 맞아요. 예. 그러는 나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제 스티프닝 플래트닝도 어느 정도 벌써 이제 상식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싶네요. 네. 네, 그나저나 또 이충광 대표님 아직 전화 연결 아직 대기하고 계세요? 되어 있으니까요.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요거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디미니미스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건데 저 손자가 이렇게 그걸 했더니만 그 영상 통화를 하는데 할비 뭐 사줄까 했더니만 까투리 반창고를 사달래요. 예. 지가 무릎이 까졌는데 그래서 보니까 까투리가 뭔가 싶어 알아보니 요즘 또 그게 유행이더만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제 까투리 인형하고 반창고 사서 보내줄게 했는데 보니 아내가 저 우체국 갔더니만 이게 또 관세가 붙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야? 그 동안에 $800 이하 해외 직구 무관세였던 게 이제 관세가 붙는다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포들 중에 네. $800 미만인 소액 소포에는 이제 $800면 거의 뭐 얼마가 되나? 한 100만 원 돈. 예. 한 100만 원 정도 예. 그 미만까지는 이제 디미니미스라고 그래서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참 이 트럼프가 국민들 또는 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와 속된 표현으로 네. 좀 아까지 나는 부분을 여기 뭐 관세 수입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막 채우려고 하는 일환인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이런 부분은 좀 과하다 싶은데요. 그래서 예. 그 국가별로 관세를 일률적으로 국가별로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 건당 뭐 금액 여하에 상관없이 20에서 많을 때는 $800 정도의 정액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액 소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한 방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조그만 어떤 선물 내지는 소포 예. 한 뭐 $50짜리, 예. $30짜리 정도 보내는데 이 보내는 관세만 그 비용에 추가해서 관세만 몇십 달러씩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계산해 보니까 예. 연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연 관세 수입만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더라. 이렇게 발표가 지난주 됐고, 근데 참고로 이게 은근히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그 관세 수입의 소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네. 2025년도 당시에 미국으로 반입됐던 소포 건수가 1억 4천만 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한 10년 전에. 그런데 작년 말에 13억 6천만 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저가 아마 반입되는 저 소포가. 미국도 테무나 쉬인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제 진짜 아무래도 예. 네. 그래서 작년 말 13억 6천만 개 정도 토대로 계산해 보니까 관세 수입이 65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돈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서 이런 소식이 좀 있었고, 참고로 그 29일 날 발표를 했고 25일 날 4일 전에 인도 관세 50% 부과하는 게 이제 발효가 됐죠. 예. 그래서 인도가 지금 러시아하고 친한 척하고 뭐 중국 친한 척하고 이러니까 이제 약간 징벌적으로 관세 네. 인도에 부과해버린 거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개장 전에 좀 보내드릴게요. 저희 또 호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화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9월 첫 거래일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졌고 특히 이제 AI 관련주라든지 주요 빅테크 관련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중국 기업이죠. 알리바바가 엔비디아를 대체할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주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고 그동안 사실 나스닥도 많이 오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보니까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는 상황인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 하락합니다. 3,163. 코스닥은 0.3% 내림세입니다. 794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8% 떨어집니다. 68,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3% 넘게 하락합니다. 259,5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내림세입니다. 35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상승합니다. 10,300,0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 강세를 보여줍니다. 90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소폭 오름세입니다. 225,500원. 기아가 0.9% 올라갑니다. 지금 106,800원. 그리고 HD현대 중공업은 좀 떨어지네요. 518,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9% 약세입니다. KB금융이 약보합권으로 10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오네요. 8월달 반도체 수출이 27.1% 증가했고 사상 최대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자체는 오히려 엔비디아라든지 알리바바와 관련된 소식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8월 자동차 수출도 지금 이제 월별로 봤을 때 역대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증가율이라고 하네요. 8.6%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4% 강세입니다.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지금 459,500원 선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으로 121,100원, 그리고 펩트로는 1.4% 하락합니다. 파마리서치도 1.7% 떨어집니다. 668,0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0.4% 내림세로 5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0.68% 하락합니다. 지금 191,100원 선.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0.4% 올라갑니다. 148,100원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1% 상승합니다. 275,500원, 에이벨 바이오도 올라가고요. HLB 3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반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CJ ENM이 4.6% 올라갑니다. 74,800원 선이고요. 지금 CJ ENM 많이 올라가고 JYP 엔터테인먼트 SM도 지금 2.6%, 1% 상승 중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 0.7% 올라갑니다. YG 플러스도 올라가고요. 드리머스 컴퍼니가 5% 강세입니다. 1,84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쪽 흐름이 괜찮네요. 자, 그리고 오늘 조선 기자재 해운 쪽도 좋은데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이제 성광밴드가 2% 오름세 34,200원,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2% 상승 중이고 KS 인더스트리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혼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기자재라 하더라도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광이 1.5% 올라가고 동성화인텍, 오리엔탈전공이 1%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앞서 자동차 수출 좋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 오히려 완성차 업체는 조금 내림세고 기아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품주가 상승입니다. 한올시스템, 현대위아가 0.98%, 가까이 0.6% 상승세고요.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운주 내에서는 흥하해운, HMM, 대한해운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하방 압력이 더 높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한 5배가량 더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종목이 1,200개가 넘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340개 불과한 모습이고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59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3억 원, 13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186억 원 순매수, 외국인 231억 원 매도 우위, 기관 40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10전 하락한 1,39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지금 반도체 쪽 섹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수가 예, 많이 3,150선까지 밀리네요. 내려왔습니다. 예. SK하이닉스가 4% 넘게 떨어지거든요. SK 하이닉스 4%. 네, 4.8%. 오, 저 정도면 거의 5% 네. 육박이네요. 네. 반면에 이제 또 그동안 또 이렇게 숨고르기 하던 또 방산들이 또 가죠. 네, 방산주가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것만 갖고는 아무래도 그러네요. 외국인은 현선물 순매도. 맞습니다. 네. 일본도 하락 출발.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 농심이 좀 올라가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국내 시장 한번 또 네. 속속들이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그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성실한 우리 한수석. 뭐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방송에 나오시면 그 열정 뭐 그리고 공부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자, 이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9월 첫 스타트가 조금 그거 합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 뭐 2차 전지도 계속 안 좋은 모습도 네, 그래요.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큰 대형주들이 그동안에 올라왔던 것들이 지금 조금 아직까지는 저는 대주주 양도세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더 길어지면은 지쳐서 계속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결론이 나야지 시장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방향성을 잡는 거죠. 뭐 50억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가능성으로 가는 거고 10억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보다 조금 더 투매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충격들은 대형주도 대형주지만은 중소형주에서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네. 10억 넘으신 분들이 조금만 매도를 해도 글쎄. 그 호가 자체가 되게 얇기 때문에 맞아요. 충격이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에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고스란히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결론이 좀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9월 안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저도 뭐 소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좀 지치게 만드는 거죠. 좀 네. 하락했다가 상승하나 했을 때 다시 하락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좀 결론이 나야지 방향성을 잡고 그때 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때요? 지금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 힘들게 7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다시 내주니까 좀 아쉽네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삼성전자나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결국에는 HBM에 대한 네. 내용들로 같이 이어나가고 그렇죠. 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하락률이 더 큰 거는 당연히 탄력성이 더 높아서도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1, 2% 상승할 때 SK하이닉스는 뭐 3, 4%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 그런 탄력성도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의 좀 불안감은 그거예요. 그동안 독점으로 해왔는데 삼성이 이번에 젠슨 왕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끌어안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경제사절단으로 갔을 네. 때 이거 HBM4는 양분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고수익을 추구하던 HBM에 대한 마진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는 왜냐 블랙웰 GPU는 아직 좀 못 들어갔지만 네. HBM4부터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삼성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그 파운드리 지금 테슬라 덕분에 공장을 재개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자신감이 생긴 거죠. 테슬라가 이거 뭐 AI6 반도체를 우리가 수주를 한다? 그러면은 야 이거 지금 지어도 되지 않을까? 그럼 퀄컴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TSMC가 너무 강력했어요.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거 TSMC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돈 안 돼? 나중에 와. 그러니까 맛집인 거죠. 네, 맛집인 거죠. 쉽게 아하. 말씀드리면 예, 맛집인데 우리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대기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맛집 시스템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돈이 되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고객사들은 계속 불만이 있는 거죠. 우린 이거 시제품으로 조금 맡기려고 했는데 이거 돈 안 된다고 안 받아줘? 뭐야? 그러니까 삼성 니네가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해라 이런 소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 덕분에 수주를 했지만은 네. 그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수율만 좀 잡는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삼성한테는 지금 7만 원 이상, 7만 5천 원 이상 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 숙제는 뭐냐면 네. 우리가 HBM4 예. 그리고 파운드리 이거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폴더블은 좀 매출 잘 나왔는데 이거는 주가에 끼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HBM4나 파운드리 쪽이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주가가 뭐 이전 고점이 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수석 그동안에 우리 하우머니 나오셔서 국내 정치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네. 한수석한테 테슬라 얘기 들은 지가 가물가물해요. 네. 얘가 지금 300불, 350불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뭐 테슬라 관련해서 그렇게 테슬라 주가의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자꾸 좀 이렇게 찝찝한 얘기들만 들려와요. 네. 지금 요거 테슬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서학개미들 가운데는 최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직접 말씀은 드리지만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200 중반이나 이 정도는 내려와야지 싸게 사자라는 게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나는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는 지금 살 거야라고 하시면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하진 못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모아가는 그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한 200 중반쯤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200 초반대 왔을 때는 저는 좀 과감하게 좀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이런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저는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전에 저도 좀 고민을 했었던 게 이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예. 좀 비중을 줄일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게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어느 정도 치고받고 너무 많이 싸울 때 예. 와 이거는 좀 심한데? 아무리 그래도 정부한테 이거 싸우게 되면은 와 만약에 로보택시를 규제를 또 강하게 해버리면 이거 뭐 어떻게 또 기다리라는 건가? 거기서는 저도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일단락돼서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로보택시 지금 현황들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뭐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지금 호주에서도 FSD 공식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텍사스에서는 그 지오펜스가 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웨이모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웨이모가 확장한 속도보다는 몇 배가 빠릅니다. 지금.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지금 기사화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쪽이랑 또 다른 지역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웨이모랑 그다음에 로보택시 웨이모랑 5세대랑 테슬라 모델 3 그다음에 초기 런칭하는 그 차량이랑 그다음에 웨이모 6세대랑 그다음에 사이버캡이라는 그 기준을 봤을 때 이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그 보내준 자료거든요. 근데 예. 발표한 자료인데 웨이모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세대죠. 이거는 그 마일당 비용이 얼마냐? 한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30% 정도 낮아요. 네. 그다음에 웨이모 6세대는 한 $0.35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50%가 쌉니다. 네. 그러면은 소비자라고 했을 때 소장님이 예를 들어 그 미국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은 웨이모를 타겠습니까? 사이버캡을 타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좀 비용이 50% 싸면은 네. 치킨 게임으로 갔을 때는 웨이모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 사업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싸지면은 저는 매수할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이버트럭 드디어 우리나라 공식 판매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
그때 주문하셨잖아요. 오늘까지예요, 이게. 오늘까지라는 게 뭐예요? 그 주문 마감일인가 이게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까지인가 9월 초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초기 예약자니까 네. 주문창이 떴어요. 아, 떴어요. 그래서 어떻게 네. 하신 거예요? 고민입니다, 이게. 아, 왜 가격이 그러냐면 얼마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게 억대 나왔어요. 아니에요? 억대? 네, 1억 6천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게 그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지만 그냥 우리가 시청자들이 대부분 아실 때 호구 잡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호구 잡힐까 봐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실 처음에 제가 예약할 때는 89,000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면 뭐 환율 1,400원 곱해봤자 1억 3천 정도예요. 근데 지금 3천만 원 더 비싸진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판매량 조금만 떨어지면은 다시 가격 낮춰요? 가격을 낮추진 않는데 이게 전략 테슬라는 저 오래 보다 보니까 테슬라 코리아 전략, 예, 그러니까 예. 테슬라 미국 전략은 아니고 네. 코리아 전략을 봤을 때 하나씩 뭘 넣어줘요. 아. 평생 슈퍼차저 무료. 아니면 뭐 인테리어 안에서 뭐 색깔을 바꾸게 해준다. 필요 비싼 걸 해준다든지. 맞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네.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뭐 1원에 가져가세요도 나와. 그건 테무 얘기구나. 예. 네, 테무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초기 예약자들이 먼저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약창은 아마 9월 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일부터인가 일반 판매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이게. 너무 생각보다 많이 비싸져가지고. 네. 그래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인터넷에서도 좀 다 고민스럽겠다. 초기 야. 예약자도 진짜 많았거든요. 고민하시더라고요, 다들. 저걸 1억 6천 사가지고 얼마나 튼튼하나 싶어서 망치로 두드려보고 그러려고 사는 건 알 텐데. 그렇죠. 저걸 갖고 와서 코스트코에 가서 뒤에다가 그 딱 열고 그 저 쇼핑했는 야채나 이런 거 막 딱 담고 뚜껑 닫고 올 때 그건 뭐 기분 좋으나? 하기야. 장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죠. 네, 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가진 마시고 가진 마시고. 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